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사우디와 한국이 4조 2천억어치 천궁을 이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라는 것을 발표했죠. 계약은 몇 달 전에 했었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우디가 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좀 짚을 텐데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안보에 있어서 사우디가 어쩌면 이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또 다른 여러 무기도 많이 살 거다. 그리고 왜 그런 사정인가 그걸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경제에 관해서 사우디가 겪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다른 시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리야드 방산쇼, 그러니까 WDS라는 애가 열리고 있죠. S는 빼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국과 사우디가 초대형 발표를 한 겁니다. 아마 이 방산쇼 최대의 거래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조 2천억 원, 10개 포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제 이제 호위함, 그 다음에 잠수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이제 합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랍의 맹주죠. 아랍의 맹주와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신호탄이 올라간 거거든요. 사우디가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를 배반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같이 간다면 양국에 모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한참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포대 이걸 계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게 어느 정도 가격선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걸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제 무기와 한국제 무기의 차이는, 한국 천궁과 미제 페이트리어트 차이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게 다른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격 고도가 좀 우리가 낮습니다. 우리는 이제 15, 20km 되고 페이트리어트 MSE는 한 40km고, 그리고 이제 고도가, 그리고 이제 탄도탄 요격대의 이제 요격 범위도 이제 좀 좁고, 우리가 이제 로컬 방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를 감안하고라도 이 로컬 방어에서는 이 포대 구성의 최소 규모가 작고 공용 시스템의 가격이 낮은 분산형이 유리합니다. 제가 공용이라는 거를 앞에 빼먹었습니다. 이 천궁2, 이 MSEM2의 공용 시스템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발사관이 최소 한 34개 정도부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 시스템이 싸니까 한 공용 시스템이 거느리는 발사관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발사기, 그러니까 발사 차량 하나에 8개 발사관을 다니까 발사 차량을 4대 거느리는 거죠. 반면에 페이트리어트는 공용 시스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앞으로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60개 발사관 정도가 최소 규모예요. 이 페이트리어트 MSEM은 한 발사 차량, 한 발사기에서 12개 발사관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결국 5개 발사기, 즉 5대의 발사 차량을 거느립니다. 그게 보통 최소입니다. 페이트리어트는. 여기서 이제 공용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건 레이더, 그 다음에 통제 차량,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사 차량, 발사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팔 때와 뭐 이제 사우디에 팔 때 가격의 차이 뭐 좀 하나가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판단을 하시려면 포대 숫자만 가지고는 그걸 몰라요. 포대는 어떻게 구성하냐는 현장에 맞춰서 고객이 정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발사대와 발사관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어쨌거나 근데 공용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니까 공용 시스템 코스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발표가 안 돼 있는데요. 일단 페이트리어트는 미 의회 조사, 그러니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니까 의회조사국이죠. 의회조사국의 그 자료에 의하면 패트리어트는 공용 시스템이 그러니까 발사 차량 뭐 몇 대 좀 해가지고 한 4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1,2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되는데 아마 무슨 대대적인 무슨 시스템 업그레이드 생각하는지 그건 이제 그때 돼봐야 알겠고 지금은 4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M7은 이거 저의 추정인데 약 이제 1억 1천만 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1,400억 정도 수준이라고 1,400억, 1,500억 수준. 패트리어트는 한 5천억이 훌쩍 넘는. 그래서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 공용 시스템이. 그러니까 공용 시스템의 금액이 작으니까 발사 그 한 포대를 작게 여러 개로 구성하기가 편하겠죠. 이게 어차피 로컬이니까 그 작게 여러 대로 이렇게 분산하는 게 최고의 그 시스템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사일 코스트 차이는 또 한 3배 정도 나와요. 천공2가 이게 M7-2가 이게 한 발에 약 17억, 그러니까 비싸게 잡았을 때 15억에서 17억.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한 발에 한 130만 달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의회 조사국의 그 데이터,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패트리어트는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최신형이죠. PAC-3 MSE. 이때 MSE라는 건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미사일을 고쳤다. 그 뜻이에요. 미사일 세그먼트 이나스먼트. 그러니까 미사일 부위 강화 뭐 그런 뜻이에요. 예, MSE라는 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들여다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용 시스템의 그 코스트가 낮으면서 소규모 분산형이 될 수 있는 게 최적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로컬 방어니까 그 필요한 로컬마다 그 이거를 작게 쪼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이 MSE2, 우리 M7-2 그러니까 우리 그 천공2는 패트리어트 MSE와 비교해서 고도는 한 절반 되고요. 최대 고도가, 요격 고도가. 총 코스트는 3분의 1 이하예요. 그럼 요격 고도 낮은 거 좀 후진 물건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보완적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중증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위에 패트리어트 PAC-3가 들어오면 PAC-3는 뭐 20km 이상을 요격을 시도를 하고 그거 놓칠 때 이쪽에서 15km 뭐 16km를 겨냥하고서 천궁은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어트는 어차피 지금 주문해도 하세월입니다. M7-2, 천궁2와 LSAM-1 콤비가 오히려 빠르고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LSAM-1은 PAC-3보다 훨씬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LSAM-1으로 60km 대역에서 한번 잡고 그거 놓친 거를 그 M7-2, 천궁2에서 잡는 그런 방식이 아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빨리 구축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사우디가 이 길을 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은 그 총 포대 코스트는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10개 포대에 3억 2천만 달러니까 32억 달러니까 4조 몇천억이니까 한 개 포대에 3억 2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PAC-3 MSE는 미 의회 조사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포대에 1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단 포대 코스트에서 한 3배 차이 나요. 이제 통상적인 포대입니다. 이 포대는. 그런데 이제 포대 공용 시스템이 그럼 얼마쯤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슨 뭐 레이더라든지 통제 차량이라든지 발전기 이런 것들이 얼마 할까? 보면 이제 그 패트리어트3는 미국의 조사국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그게 한 4억 달러, 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300~400억 정도 하는데 이쪽은 추정입니다. 이거 한 1,500억 정도 하는 것 같다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3억 2천만 달러 중에 1억 1천만 달러가 공용 시스템 쪽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거는 이제 작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차량을, 즉 발사기를 4대 이상 할 수 있고 4대까지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사기 한 대당 발사관이 8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규모가 한 32관. 최대는 안 밝혀져 있는데 그 전에 그 발사대를 6대를 운영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대로 한 포대를 4대로 구축했거든요. 우리 국군이. 그래서 제가 6대가 나왔길래 그냥 48관이라고 썼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패트리어트는 한 포대에 발사 차량, 즉 발사기가 5대에서 8대 들어가고요. 한 발사 차량에 이 관이 MSE 기준으로, 예, 그 신형 미사일 기준으로 관이 12개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규모가 일단 60개 관이에요. 60개 관. 다발이 60개 그 관이 들어가는 다발이 되어버려요. 물론 분산되죠. 12개씩 한 묶음씩. 그러면 8대까지 가면 이게 무려 96관이에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포대 하나 들어가면 일단 몸집이 천궁보다 2배쯤 큰 거야. 분산이 안 되는 거죠.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 구성할 그 관수 가지고 천궁 방식 같으면은 둘로 그냥 분산할 수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코스트 증가 없이. 근데 패트리어트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공영 시스템 자체가 한 5천억씩 가니까 한 공영 시스템 안에 왕창 모아놓는 방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코스트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단 알려진 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쪽 우리 그 천궁 MSM2는 한 발에 한 15억에서 17억, 미화로 한 130만 달러. 또 정확하게 알려진 걸로는 팩3 MSE가 한 발에 한 400만 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3배 차이 나잖아요.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특별히 뭐 못 쓸 물건이냐?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단지 요격 고도가 그 우리의 전술적 필요 때문에 15km 이하, 15km 정도에서 20km 사이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데서 한 번 더 시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LSM1이랑 같이 쓰든지 아니면 패트리어트랑 같이 쓰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물건을 왜 사우디가 사냐?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2019년에 사우디가 그 대판 당했죠. 예. 그 2019년에 후티가 이제 사우디의 그 정유시설 쪽을 타격을 가했는데 미국이 그때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카쇼기라고 불리는 반정부 성향의 그 거의 뭐 자기 망명 바깥으로 떠돌고 있는 사우디 출신 언론인을 얘가 터키 영사관으로 불러들여서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터키로 급파한 요원들이 그 카쇼기를 살해한 다음에 또 시체를 유기를 해야 되니까 토막쳐서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저런 거나 이렇게 꼬여 있어 가지고 2019년에 사우디를 잘 안 도와줬죠. 예. 그때 이제 쇼크를 먹었어요, 사우디가.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우디가 예멘 반군 소탕 작전에서 손을 빼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그 평화 협상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미군 기지도 많고 사우디 안에.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그러니까 이 석유 원유에 대해서 미국이야말로 사우디의 철천지 원수 같은 경쟁 상대가 됐거든요. 지금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보다 훨씬 크죠. 하루에 한 1,300만 배럴 할 겁니다. LNG 별도로. 사우디가 한 1,000만 배럴 하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데 이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적인 거라. 일단 이제 북예멘이 후티의 이제 그 근거지죠. 후티 근거지가 저기 그 북예멘입니다. 북예멘 산악지대인데 거기서부터 사우디 최대의 항구가 제다거든요. 대한민국에 가서 건설했죠. 제다 항까지가 630km밖에 안 됩니다. 예. 거기만 그러냐. 예. 지금 사우디 개발하려고 하고는 네옴이 레바논 남부 혹은 시리아 서남부의 그 헤즈볼라, 예. 헤즈볼라 근거지로부터 400km, 460km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또 거기만 그러냐? 예, 사우디는 유전이 다 이 동쪽에 몰려 있어요. 이게 왼쪽에 이제 사우디 유전지대인데 이게 페르시아만에 몰려 있잖아요. 바레인 앞에 무슨 뭐 이런 데 몰려 있단 말이에요. 카타르 앞에, 예. 저 큰 섬이 저게 카타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란을 마주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정유시설이 있고 거기에
그 석유 출하 시설들이 있어요. 그 출하항이 대표적으로 큰 게 이제 사우디의 두 번째 큰 항구, 세 번째 큰 항구, 담맘항, 주베일항. 주베일항도 저거 한국에 가서 지었죠. 그런 데들이 이제 이란으로부터 뭐 주베일이 한 216km, 담맘이 한 270km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는 그럼 어떠냐? 예, 리야드는 이란으로부터 한 600km, 이란 가장 가까운 곳이. 그 다음에 북예멘으로부터 한 900km밖에 안 돼요. 리야드가. 그러면 이제 그 한 그림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방의 적이죠. 다 1000km 이내야. 전부 1000km 이내요. 네옴, 제다, 수도 리야드, 주베일, 담만. 이 5개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그 도시들이 전부 적으로부터 뭐 짧으면은 200여 킬로. 그 다음에 뭐 네옴에 지금 신나게 뭐 짓고 있다는데 460km. 제타는 한 630km. 수도는 뭐 한 900km. 뭐 저쪽으로 보면 또 600km. 그러니까 이게 사방의 적인 거지. 1000km 이내야 다 디글디글해. 제일 긴 게 900k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1월 달에 그 1월 중순에 뭐 북한이 그 초음속 미사일 쐈다고 그 호들갑 떨었던 사건 있죠. 그게 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죠. 이게 1000km를 갔죠. 그런데 이 1000km를 갈 때 이제 최대 고도가 100km를 안 넘었습니다. 그럼 1000km를 가는데 이게 100km를 안 넘었다라는 건 엄청난 납작탄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suppressed trajectory라는 소리죠. 그럼 납작탄도가 되면 이게 고라파지는 이유가 탄도가 낮으니까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공간에 공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그 꼬리날개를 써가지고 기동 조종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작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골아픈 물건인데 뭐 이게 뭐 한 300km, 400km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의 사례처럼 그 뭐 한 1000km씩 가는데 이게 북한이 글로벌 전국국 깡패잖아요.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란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란이 밀어주게 되면 후티가 갖게 되고 또 제가 갖게 된다는 거죠. 헤즈볼라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잠재적으로는. 지금 헤즈볼라가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돌거든요. 헤즈볼라가 갔던 안 갔던 하여간에 이란 뭐 이런 게 이제 갖게 되니까 이게 골아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나 이 아랍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납작탄도 중거리 미사일 뭐 300km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처지예요. 근데 이 납작탄도 중거리 미사일, 야 이거 전 세계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 제일 많이 한 놈들 누구야? 한국입니다. 그래서 천궁이 아까 무슨 전체적 가격이 한 3분의 1점으로 싸기 때문에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그래서 천궁을 택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이게 한국이 납작탄도 미사일을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결사적으로 진심으로 여러 가지를 솔루션 패밀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믿고서 한국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오늘 그러한 사정부터 쭉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한국, 미국, 사우디 3국 사이에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중국, 북한과 중심이 짧죠. 서로 짧아요. 중국, 북한이 우리를 때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도 중국, 북한을 때리기가 쉽죠. 더 우리가 좀 유리한 건 뭐냐면 북한 애들은 평양에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걔들은 평양이 우주고 중국 애들은 제가 그 발에만 말 발고 보하이만의 그러니까 랴오동, 베이징, 산동, 예, 거기가 망하면 우주가 망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모이는 엘리트가 대중의 이름, 계급의 이름을 팔아서 중국을 납치해서 착취하고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박살나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뭐 서로 약점을 따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더 약점이 커요. 네. 뭐 작은 독사에 물리면 안 죽나? 그렇잖아요. 작은 불꽃에 뒤면은 살이 안 익냐고요. 고기가 안 익냐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한국은 중국, 북한과 이 중심이 짧아요. 짭중심이기 때문에 납작탄도 방어에 특화돼 있어요. 이게 거리가 길면
어차피 뭐랄까, 최고 고도로 올릴 수밖에 없죠. 뭐 수천 킬로 날아가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보셨지만 1000킬로 정도까지는 북한 기술로도 최고 고도 100킬로 이내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기 밀도가 좀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보내는 거고, 그러면 비행하는 과정에서 기동을 시켜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납작탄도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거든. 지금 2025년 이전, 지금 상태는 뭐냐? 지금 요번에 이제 사우디랑 계약한 천궁2, MSAM2가 돼 있는 거죠. 요게 고도가 15에서 한 20km 되고요. 이건 납작탄도 미사일 종말 단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이전에 LAMD하고 LSAM-1이 이제 현장 배치가 됩니다. 그럼 LAMD는 요격 고도가 10km 이하고 실제는 5km쯤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 5km짜리를 왜 요격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거 하는 게 목적이야, 얘는. 왜 그러냐면요, 이 탄도미사일 성격의 거를 갖다가 그냥 눕혀가지고 땅바닥에 붙여서 쏘는 거예요, 이게. 이 초납작 초대형 방사포라는 게 초납작 방사포예요. 그래서 이게 높이 안 와.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형으로 여러 군데 설치해 놓고서 낮은 고도에서 방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게 약하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LAMD 한 5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또 LSAM-1은 한 40에서 70km 사이 요격을 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납작탄도에 다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최종말 단계, 종말 단계도 아주 최종말 단계의 납작탄도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3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KDDX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군에 인수되면서 아마 그때쯤 인수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형 이지스 해상 MD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개발이 되면 아마 호위함 쪽에도 이게 이제 뭔가를 개조해서 좀 반영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35년 이짝 저짝쯤 되면 LSAM-2 요격고도 60에서 150km, 납작탄도미사일 요격에 좋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준다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활강체 요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활강체가 분리돼서 달리는 거라서 북한과는 중심이 너무 짧아서 북한이 우리한테 극초음속 미사일 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극초음속 미사일 쏘는 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LSAM-2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능을 넣는다는 얘기는 중국이 우리를 겨냥하고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궁3, MSAM-3가 오죠. 얘는 이제 요격 고도가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한 15에서 한 40km, 40km까지 요격을 하는 납작탄도 미사일 요격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육상이 MSAM-2, LSAM-1 아니요, 아래서부터 하면은 육상이 5겹이고 해상이 한 2겹쯤 오게 돼요. 그럼 이게 가만히 지금 스케줄을 보세요. 점점 가속화되고 있잖아. 지금 오늘 시점에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순식간에 한 10년 사이에 5종류로 늘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고,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요소가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의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MD 솔루션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에서부터 사다 쓰는 거 외에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제 만들 주목 안 하는데요. 미국의 지지 및 지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내냐면 미국이 감시정찰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주는 나라가 자체 MD를 가진 나라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동시켰다. 연동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연동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고위력 탄도미사일로는 거기는 이제 테러리스트적인 그런 위협들이죠. 그래서 연동을 만약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긴 이스라엘은 미제예요.
레이블은 이스라엘의 뭐 IAI,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방산회사가 만들었다고 나올 수 있는데 IAI가. 근데 실제로 그 하나하나가 에로우도 그렇고 데이비드 슬링도 그렇고 다윗의 그 팔매 전부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자체의 솔루션과 연동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일본은요, 미제를 사다 썼다고. 다 미제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SM3의 탐색기 쪽이 일본 솔루션인데 SM3 자체는 그건 레이시오니아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뭐 그건 연동이고 뭐고 없는 거지. 그냥 미국 솔루션을 일본이 그냥 사다 쓰는 거니까 그냥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한국의 세계 유일 케이스란 얘기예요. 한국은 한국산 솔루션이잖아. 자기 솔루션이잖아. 근데 미국이 연동한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동 등 해외 시장 수출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말이 쉽지 이게 아마 여러 그 무기 중에 최고난도 무기인데 이런 무기들을 연달아서 수출에 성공시키고 있죠. 물론 둘 다 중동 국가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을 받고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